파동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책상이 있는데요. 자, 요 책상 한 부분을 쾅쾅쾅쾅 때리면요. 이렇게 진동이 퍼져나갑니다. 이것도 파동이고요. 우리가 호수에 자, 돌을 딱 던지면요.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것도 파동이고요. 자, 내가 있는데요.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랬더니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도 파동입니다. 파동이 아닌 예, 바람이 부는 것, 외질인 공기가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파동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내가 소리를 지르면요. 공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공기를 계속 밀쳐내요. 이렇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파동만 전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자, 얘를 퉁 쳤더니 얘가 흔들리면서 옆에를 또 친 거야. 그럼 옆에가 흔들리면서 또 옆에를 쳐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 파동입니다. 반면에 얘가 직접 달려가면요. 이거 파동 아니에요. 파동은 반드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에너지만 전파되는 게 파동입니다. 쭉 가는 거예요. 파1,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파동의 전파. 파동이 전파될 때 전달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중요하죠?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공이 떨어졌어요. 그럼 돌을 던져서 이 공을 이렇게 밀어내고 싶다? 아,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돌을 던지면요. 이 돌이 만들어낸 파동이 이렇게 생겨요. 내가 보기에는 물결파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만 할 뿐 옆으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 자 물결파의 파동에 따라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합니다. 물결파는 마치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예요. 다음 물결파의 전파와 매질의 운동을 보면요. 물결파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요. 공은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아까는 여기 있었죠? 여기 있던 공이 여기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 물결파가 이렇게 가면요. 여기 있던 공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공은 진동만 해요. 무엇에 따라서? 물의 진동에 따라서. 물의 진동이 상하로 이렇게 진행되고요. 마치 파도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진에 의해 건물이나 도로가 붕괴된다도 파동이고요. 파도에 의해 바위가 깎여나가 절벽에 생기는 것도 파동이 에너지를 전파해줘서 그 에너지가 절벽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운다. 파동의 일종인 마이크로파를 발생시켜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방법으로 음식을 데웁니다. 그러면 여기 닭다리가 있으면요. 요 안에 물 입자들이 있어요. 그럼 마이크로파를 이렇게 보내서요. 이 물과 이 마이크로파가 반응해서 물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태양의 사진을 찍는다도 파동이에요. 파동과 매질, 물결파는 물이 매질이고요. 지진파는 땅이 매질이고요. 소리, 음파는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매질이 될 수 있고요. 용철파동은 용수철이 매질입니다. 빛과 전파는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고요. 자,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공과 물결파, 돌을 던져서 물결파를 발생시켜도 공은 이동하지 않고 위아래로 진동만 하기 때문에 공을 꺼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을 꺼내기 위해서 돌을 던졌어요. 자, 물결파는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찰랑찰랑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매질은요, 위아래로 진동만 하기 때문에 공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결파의 높은 부분에 공이 머물러 있다가 물결파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요. 공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파동의 표시 아주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마루, 매질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 자, 이렇게 파동이 형성되어 있으면요. 자, 가장 높은 곳이 마루입니다. 우리가 마당에 이렇게 있으면요. 마당보다 마루가 더 높죠. 그래서 마루는 높은 곳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골은 매질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 이렇게 깊숙이 패인 골짜기처럼 보이는 것이 골입니다. 골. 파장은요. 길이 장자예요. 파동의 길이란 뜻이고요.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 또는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입니다.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이동한 거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고요. 골에서 골까지가 파장입니다. 파장은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 자, 고등학교 때 쓰는 건데요. 일단 미리 알아둡시다. 마치 사람이 기장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요. 요 기장만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반복될 때마다 생기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동을 해석할 때는요. 일단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마디를 하나 잘라주고요. 또 한 번 반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됩니다. 이게 한 파장이에요. 또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도 파장인데요. 칸수를 세어보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칸이 한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서 중심까지도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한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도 한 파장, 골에서 골까지도 한 파장, 중심에서 중심까지도 한 파장이에요. 다음 진폭,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아닌 것 주의하세요. 다시. 자,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에서 골까지가 진폭입니다. 자, 마루에서 골까지는요. 여기서 배우진 않지만 파고라고 읽어요. 파고. 그러니까 진폭은요. 반드시 중심이 기준이고요. 이 중심에서 마루까지 거리,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한다. 다음 주기, 단위가 초인데요. 매질이 제자리에서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회 반복되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회분의 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죽었어요. 자, 1주기 기념식을 합시다. 1주기 기념식. 자, 그러면 선생님이 4월 5일 죽었어요. 그러면 1주기 기념식은 언제 하죠? 자, 다시 내년 4월 5일 날 하게 됩니다. 자, 1회 반복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게 주기예요. 주기. 그러니까 주기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다시 갑시다. 1회 반복되는데 걸린 초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요. 단위는 초를 쓴다. 무슨 개념이다? 주기는 시간의 개념이다. 단위가 초다. 자,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래요. 자,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그러면 진동수가 뭔지 봅시다.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써요. 헤르츠. 헤르츠라고 읽어요. 헤르츠.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얘는 횟수의 개념입니다. 1초당 몇 회를 진동하느냐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자세히 보면요. 얘는 회분의 초고요. 얘는 초분의 회입니다. 둘이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죠.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얘는 회분의 초인데 얘는 초분의 회니까요. 둘이 역수 관계가 있어.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분의 1입니다. 앞으로 주기를 t로 나타낼 거고요. 주기는 t, 타임의 약자고요. 자, 진동수는 f, 프리퀀시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주기 t는요. 진동수분의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확대해 보면요. 자, 주기가 1초예요. 이것은 1회에 1초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주기가 만약 2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1회 반복되는데 2초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동수는요. 자, 초분의 회예요. 초분의 회.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 1초당 2분의 1회가 되죠. 자,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주기가 10초래요. 그러면 이건 1회 반복되는데 10초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기분의 1을 해보면요. 이건요 10초에 1회 걸린 겁니다. 그러면 주기분의 1이란 뜻은요 진동수란 뜻이에요. 진동수가 1초에 10분의 1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10분의 1헤르츠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프에는요 위치 거리 그래프와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자, 위치 거리 그래프 보면서 잘라봅시다. 일단 요 부분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반씩도 잘라가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파장, 파동의 길이고요. 다음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의 골까지가 진폭이고요. 다음 골에서 골까지 거리도 파장입니다. 자, 거리에 따른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파장을 일단 알 수 있네요. 파장. 그 다음에 진폭을 알 수 있습니다. 진폭. 근데 주기나 진동수는요.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요 그래프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기나 진동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다시 잘라봅시다. 요 마디를 하나씩 자르고요. 중심을 다시 한번 잘라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셌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X축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린 시간, 그게 주기가 됩니다. 아까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셌더니 그게 거리가 된 거야. 그래서 파장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가 되고요. 진폭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그래프에서는 주기를 알 수 있어요. 이 마루가 가서 다시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게 주기고요. 진폭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길이의 개념이 없어요. 길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없냐면 파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 관계이므로 진동수도 알 수 있습니다. 파장은 알 수가 없다. 자, 길이에 대한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다. 매질의 진동 방향 찾기. 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매질은 이렇게 내려오고요. 다시 보면요.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여기 있던 마루가 이렇게 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여기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매질은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매질도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여기 있던 매질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파면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한 잠수의 모습을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죠. P점과 Q점에서 매질의 진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여기 있던 매질은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여기 있던 매질은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여기 있던 매질도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여기 있던 매질은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자, 여기 있던 매질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P점은 내려왔고요. Q점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 잘해주세요. 다음, 파동의 종류,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따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합니다. 횡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다. 자, 파동은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매질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 됩니다. 물결파, 빛, 전파, 지진파의 S파는 다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횡파입니다. 다음 종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이에요. 내가 용수철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진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내가 용수철을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종파의 종류에는 소립, 초음파, 지진파의 P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속도, 지진파 중에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는 primary wave라고 하고요. S파는 secondary wave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P파는 종파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면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S파는요, 진동은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파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해 보면요, P파가 먼저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파동, primary wave라고 표시한 거고요. 얘는 secondary wave, 두 번째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파는요, 횡파가 되고요. 속도가 느려요. 얘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체만. B파는요, 종파예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랍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파동의 속력. 우리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거속시라고 외웠죠? 그래서 자,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는요, 얘를 공식으로 만들 겁니다. S 거리고요. V velocity 속력, 시간 타임의 약자예요. S는 VT로 외울 겁니다. 자, 선생님이 T코를 몰고 자, 횡단보도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갓 졸업한 제자가 BMW 오픈카를 몰고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선생 안녕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씨발놈 비싼 차 타네 이렇게 돼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봅시다. 씨발놈 비싼 차 타네 이렇게 외워요. 자, 그러면요. S는 VT, V는요. T가 넘어가니까 T분의 S. 자, 그 다음 T는 V분의 S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봅시다. S는 VT에서 V에 대해 정리하면요. V는 T분의 S가 나오죠. 속력은 시간당 얼만큼 거리를 갔느냐 이런 건데요. 파동에서 시간에 해당되는 게 타임, 주기예요. 주기. 다음 람다, 이게 파장입니다.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사람 기장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진동수 곱하기 파장도 속력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봅시다. 다시 보자. 다시 자, 파동의 속력을 알고 싶은데요. 일단 진동수가 일정할 때 봅시다. 그러니까 1초당 자 1회씩 걷는다고 합시다. 근데 한 사람은요. 기장이 요만했고요. 한 사람은 기장이 열나 컸어요. 얘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장이 기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자, 누가 더 많이 갔죠? 그쵸? 기장이 긴 놈이 더 먼 거리를 갔습니다. 시간은 다 5칸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기장이 길수록 파장이 길수록 속력이 빠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 다시 봅시다. V는 F 람다에서 이번에는 기장이 똑같은 거예요. 파장이 일정할 때 한 사람은 진동을 1초에 5번 했습니다. 한 사람은 1초에 10번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누가 더 멀리 갔죠? 그렇죠.
1초당 얘는 요만큼 갔는데요. 얘는 1초당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파동에서 속력은 진동수가 클수록 빠르고요. 기장, 즉 파장이 질수록 빨라요. 근데 진동수의 역수는요. F는 T분의 1이죠. 그럼 이거 대신 T분의 1을 집어넣으면요. T분의 람다도 속력이 됩니다. 얘는 시간당 얼마큼 거리를 갔느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파동의 속력은요. 주기분의 파장.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잘 외워두세요. 다음 주기 T분의 1은요. 진동수와 같다. 자, 주기가 0.1초다. 그러면 이걸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럼 진동수가 돼요. 얘가 10분의 1초니까요. 역수 취하면 10Hz. 만일 주기가 20분의 1초다. 역시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20Hz. 거꾸로 진동수가 10Hz다. 주기는 10분의 1초. 진동수가 20Hz다. 그러면 주기는 20분의 1초가 됩니다.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2초에 10회 진동했다. 주기 한번 구해보자. 주기는 회분의 초라고 그랬어. 1회당 몇 초가 걸리느냐? 그러면 10회당 2초가 걸렸으니까 0.2초가 됩니다. 주기는. 진동수를 구해봅시다. 진동수는 초분의 회예요. 1초당 몇 회를 진동하느냐? 그러면 2초 동안 10회 진동했네요. 2초 동안 10회. 그러면 5Hz.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 다음 진동수가 5Hz면요. 주기는요. 진동수분의 1이니까 F분의 1은 주기입니다. 그러면 주기는 5분의 1초. 자, 요걸 다시 진동수로 바꿔봅시다.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죠. 그러면 0.2분의 1Hz.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용철을 흔드는 조건이 달라졌을 때 변화. 세게 흔들면요. 용철을 세게 흔들면, 같은 용철을 세게 흔들면 진폭이 커집니다. 빠르게 흔들면요. 같은 용철을 빠르게 흔들면 진동수는 커지고 파장과 주기는 작아집니다.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해요. 잘 기억해놔. 같은 매질에선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빠르게 흔들면 빠르게 갈 것 같지만 자,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천천히 흔들 땐 이렇게 되는데 빨리 흔들 땐 이렇게 됩니다. 진동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파장이 짧아져요. 진동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파장이 짧아져. 이렇게 되면 자, 속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또는 진동하는 횟수가 빠르다. 한번 반복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리고 파장도 같이 짧아진다. 그래서 값은 일정하게 된다.